임신과 출산은 그 산모에게 큰 희생과 더 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임신의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위험 산모와 그리고 임신에 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찾아오는 많은 산모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이걸 느끼시나요? 예,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고령화 때문에 고위험 임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진료실 상황에서도 고위험 산모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고위험 산모와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목소리를 담아왔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서 출산할 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35세 때 출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만 35세 이후가 고위험 산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비타민 같은 약도 그냥 복용 안 했고 그냥 나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 하루에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 되도록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있었어서 짜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매일 운동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선생님, 고령 산모의 경우 무조건 제왕절개로 출산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 임신 산모들이 실제로 젊은 산모들에 비해서 제왕절개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젊은 산모들은 한 20% 내외 정도로 제왕절개를 하는 것에 반해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은 많으면 한 50%까지 제왕절개를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령 산모들이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고령 임신이 된다면 전자간증이라든지 임신 당뇨라든지 아니면 난상 같은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고위험 산모와 임신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령 산모일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약물이 도움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좀 틀린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요. 조산 위험이 높은 산모들한테는 스테로이드 투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진통이라든지 조기 양막 하수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산을 하게 되면 아기가 폐성숙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순간적으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젊었을 때 지금 임신한 어머니보다 활동량을 좀 많이 줄여야겠죠. 좀 움직임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고위험 임신이랑 저위험 임신이랑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활동은 권장되는 상황이고. 근데 어머님들이 보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막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 알려진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특별하게 행동을 제약해야 되는 조기 진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당장 뭐 전치 태반에서 출혈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산모나 임신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0-30분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요? 예,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이 아니라 예, 예. 그냥 그래? 뭐 이 정도? 숨차고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그래요? 적절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면 네. 이제 산모분들에게는 중등도의 강도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간단한 장보기라든지 네. 뭐 간단한 집안일 그리고 뭐 산책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활동을 하루에 20-30분 정도는 충분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임신 당뇨라든지 조기 진통 위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 등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큰 기쁨이자 행복인데요. 하지만 고위험 산모에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고위험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4살짜리 아이를 둔 3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최근에 둘째를 또 임신했다고 하네요. 둘째 임신 소식에 모두들 기뻐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조금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고민도 많고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이에요. 첫째가 다운 증후군이면 둘째도 무조건 다운 증후군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사실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아닙니다. 다운 증후군 첫째를 가진 이제 산모분들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 높아지는 폭이 1%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만 30세 가량의 산모분께서는 나이에 따른 다운 증후군 위험도가 0.2%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1.2% 가량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1.2%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임신하신 거 축하드리고 임신을 기쁜 마음으로 유지하시면서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정밀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둘째 아기가 별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하나 들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출산한 3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임신 전에는 당뇨와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후에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모유 수유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임신성 당뇨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모유 수유를 해도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쌤의 솔루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임신 당뇨여도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신 당뇨라든지 그런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실제로 모유 생성이 조금 늦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것이 모유 수유를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조금 늦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임신 이전에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 그리고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치료 같은 거를 하셨던 예, 분들도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는데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인슐린 자체가 이제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이행되는 비율 자체가 매우 낮아서 인슐린이 태아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모유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수유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가 산모분의 체중 감소라든지 혈당 조절에 오히려 더욱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어요? 예. 신기하네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